손오공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스승님도 잡아먹었잖아. 그리고 쳐 죽이려고 여의봉 꽉 쥐고 있는데 부처가 잠깐 기다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반 협박을 해서 안녕하세요. 충충합니다. 아... 이렇게 서유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긴 말 하지 않고 오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유기가 불교, 도교 이런 게 잘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금각대왕, 은각대왕은 도교 쪽 요괴여가지고 이번엔 불교 쪽 요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 쪽 요괴들을 한번 살펴보다가 손오공을 좌절에 빠뜨렸던 엄청난 요괴들이 있어서 오늘 그 요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사타령 새마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장 일행이 어느 산에 도착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800리까지는 사타령이고 그 산 중간에 사타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요괴 셋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괴들이 엄청난 요괴들이고 부하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 거예요. 손오공에 가가지고 저런 얘기하는 노인 도대체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태백금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태백금성이 누구냐? 서유기 앞부분에 손오공이 천계 가가지고 사고 칠 때 옥황상제 옆에서 이제 빡친 옥황상제를 막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손오공을 잘 회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오나라의 노숙과도 같은 그런 캐릭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태백금성의 말을 듣고 정찰을 일단 손오공이 한번 나가는데 거기서 정찰병 요괴 소참풍이라는 애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손오공이 변신해서 소참풍한테 새 마왕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첫째랑 둘째는 원래 사타동에 살고 있었고 셋째는 여기서부터 400리 떨어진 사타국이라는 곳의 요괴인데 사타국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거기를 요괴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삼장을 잡아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말을 듣고서 삼장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손오공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손오공을 상대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랑 의형제를 먹고 지금 삼장을 기다리고 있다. 첫째의 정체는 푸른 사자. 얘는 입을 엄청 커다랗게 벌릴 수가 있는데 썰에 따르면 진짠진 모르고 그냥 업계에 도는 소문이에요. 업계에 도는 소문에 따르면은 10만 천병을 삼켰다. 10만 명이나 되는 하늘의 병사들을 삼켰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흰 코끼리인데 흰 코끼리는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적을 기절시킨대. 이 얼마나 하찮은 기술인가. 내가 알고 있는 코끼리도 과자를 손으로 봤는데 이 그냥 코끼리 코로 적을 기절시킨다는 말 자체가. 근데 어쨌든 굉장한 마왕이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친구겠죠. 그리고 셋째는 대붕이라고 얘는 음양이기병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대요. 이 음양이기병은 음과 양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병인데 여기 안에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센 불길이 일어나서 안에 있는 걸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는 엄청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참풍한테 정보를 얻은 손오공이 소참풍을 없애죠. 왜냐? 내가 변신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참풍으로 변신해서 사타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새 마왕하고 뭔가 세 보이는 중간 보스급의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는 막 갑옷도 입고 막 무기도 멋있는 거 들고 있고 그래서 보통이 아닌 것 같은 애들이 있는 거죠. 소참풍으로 변신한 손오공이 가갖고 인사를 했더니 첫째 마왕이 정찰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면서 혹시 손오공 소식 들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참풍으로 변신한 손오공이 시냇물가를 지나가다가 손오공이 혼잣말 하는 걸 들었다. 근데 여의봉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냥 사자 그냥 코끼리 그냥 그 새 그냥 다 뜯어먹어 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아주 벼르고 있더라. 진짜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굴 안에 있었던 그 요괴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동굴 문을 걸어 잠그자 해갖고 문을 딱 걸어 잠급니다. 근데 손오공이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자칫하다가 내 정체가 들켰을 때 도망가기 어렵겠는데 그래가지고 첫째 마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닫아놓으면 손오공이 벌레로 변신해갖고 왔을 때 우리가 못 도망가지 않을까요? 첫째 마왕이 듣고서 그것도 그러네? 라고 이렇게 설득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손오공이 도수를 써가지고 금색 파리를 휘 날립니다. 금색 파리가 윙 돌아다니면서 첫째 마왕한테 딱 부딪히고 막 이렇게 막 요괴들 사이 돌아다니니까 막 요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손오공이다 손오공이다 하면서 막 이제 혼비백산하는 요괴들을 보면서 손오공이 너무 웃겨갖고 막 깔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다가 순간 변신이 잠깐 풀려요. 아주 찰나의 순간 변신이 살짝 풀리는데 그 광경을 셋째 마왕이 보고는 딱 가갖고 멱살을 딱 잡는 거죠. 너 손오공이지? 이러고서 손오공을 음양이기병에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손오공이 예전에 선계에서 막 복숭아도 많이 먹고 그 태상노군이 힘들게 막 만들어 놓은 단약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불로불사에 막 금강불개긴 한데 이 음양이기병의 불이 너무 세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관음보살이 손오공한테 준 특별한 털 3가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굵고 단단하고
그런 털 세 가닥이 생각이 나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 털 어딨지? 그 털 어딨지? 털 싹 뽑아가지고 막대기, 실, 금강석 송곳을 만들어가지고 막대기하고 실을 활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막 비벼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로 뜨거운 기운을 다 내보내게 되죠. 요괴들이 음양이기병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딱 봤더니 구멍도 나 있고 거기 안에 모아놨던 음과 양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평범한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없게 돼버렸네. 아쉬워하면서 여기 넣어놨던 손오공 어떡하지? 하면서 손오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오공은 이미 하루살이로 변해서 삼장한테 온 상태죠. 손오공이 일행한테 와서 정보 공유 한번 하고 팔개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팔개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첫째 마왕이랑 이렇게 팔개랑 싸우다가 첫째 마왕이 팔개를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자 손오공이 그때 자진해서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팔개는 일부러 들어간 걸 모르고서 대충격. 헉. 그래서 그 길로 삼장이랑 사오정한테 가가지고 이제 안 될 것 같아. 지금 손오공 먹혔어. 안 돼. 우리 헤어져. 자칫하면 삼장도 먹히고 사오정 너도 먹히고 나도 먹히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째 마왕 뱃속에 들어간 손오공이 이제 뱃속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마왕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나와주세요 대천대성님 이러는데 셋째 마왕이 그때 손오공 나올 때 깨물어버려. 잘근잘근 씹어버리자고. 근데 손오공이 그걸 다 듣고 있어가지고 나오는 척 하면서 자 이제 나간다 하나 둘 셋 하는데 여의봉을 쫙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 첫째 마왕이 그걸 딱 깨물고 이빨이 막 다 깨진 거야. 와장창창. 그러니까 첫째 마왕이 힘으로 이제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이게 걱정되잖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이게 걱정되잖아. 그래가지고 첫째 마왕은 시무룩해 있는데 셋째 마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손오공을 긁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저기 뭐 제천대성 되셔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싸워? 아니 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싸우셔야지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더니 막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 큰형 저 임플란트 하게 하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밖에서 애들한테 야 대기 타고 있다가 손오공 나오면 다구리 치자 이렇게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손오공이 실제로 긁혀가지고 알았어 나갈게 1대1로 뜨자 해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또 산전수전을 겪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나오지 않고 자기 털 한 가닥 뽑아가지고 그거를 첫째 마왕 심장에다가 묶은 다음에 이거 땡기면 심장 쪼여지게 심장에 실을 매달고서는 콧구멍으로 이렇게 뿅 나오게 됩니다. 손오공이 나왔을 때 다른 요괴들이 달려들었지만 실로 첫째 마왕의 심장을 조이면서 착 하니까 으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첫째 마왕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이 막 괴로워하니까 둘째랑 셋째 마왕이 무릎 꿇면서 제발 우리 형 좀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이거 나 좀 우리 조용히 가게 해줄 거야? 거의 뭐 악당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조용히 내보내줄 거냐고. 둘째랑 셋째랑 알겠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가 가마까지 태워가지고 저기 사타령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 손오공이 첫째 마왕을 놔주고서 일행한테 돌아오는데 얼탱없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팔개가 사오정왕 시켜가지고 사오정이 짐꾼이잖아요. 짐을 사오정짐, 팔개짐, 삼장짐 이렇게 짐을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거야. 손오공이 헛웃음 치면서 야 너네 뭐하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손오공을 보고서 팔개가 저 원숭이 도깨비다 원숭이 도깨비. 그러니까 손오공이 가서 귓방망이 빵 날리고 발로 차면서 도깨비냐? 도깨비야? 네가 봤을 때 내가 도깨비야? 그러니까 팔개가 형님 어떻게 살아오셨어? 기뻐하면서 기뻤겠지 팔개가. 그러면서 요괴들 가마를 기다리는데 웬걸? 가마가 안 오고 둘째 마왕이 맞짱 뜨자고 도전장을 들고 온 거였습니다. 팔개가 체면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괄골이 들고 나가는데 바로 발리죠. 둘째 마왕이 팔개를 데려다가 또 물속에 담굽니다. 팔개는 동물 요괴들한테 잡혀가도 그냥 팔개 보면 수육이 생각이 나나 봐. 그래서 핏물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워터 에이징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물에다 담그나 봐요. 그래서 팔개는 담겨졌어. 그런데 손오공이 그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또 형인데 가서 팔개 구해주고 그리고 둘째 마왕이랑 탕탕탕탕 싸우는데 둘째 마왕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코로 손오공을 묶었는데 팔은 안 묶고 몸통만 묶은 거야. 근데 그거를 보고서 팔개가 그냥 혼잣말로 왜 저렇게 묶었어? 저러다가 콧구멍에다 여의봉이라도 찌르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얘기를 손오공이 듣고 야 그거 재밌겠다. 그래서 코에다가 여의봉을 팍 꽂아 그래서 괴로워하는 둘째 마왕한테 야 정신 차리고 감 하나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마왕이 알았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사실 속내가 달랐어. 가마에 태워가지고 아까 말했던 셋째 마왕의 나라까지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 총공격을 한번 더 퍼부어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짰던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삼장 일행이 가마를 타고 400리를 왔는데 사타국 앞에서 분위기가 안 좋고 이 자식들 배신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신나게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삼장 일행이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팔개가 도망치다가 잡혀.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정이가 둘째 마왕한테 잡혀. 이거 보면 이제 손오공이 또 쟤네 진짜 도움이 안 되는 놈들 하면서 셋과 싸우다가 힘들어가지고 군두운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군두운이 진짜 빠르거든요. 10만 8천 리를 순식간에 가는 그런 구름인데 셋째 마왕이 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붕새가 날개 한번 웅 하면은 9만 리를 날아가는데 9만 리가 제가 찾아보니까 16km 정도 되나 봐요. 날개 한번 웅 하면 16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군두운을 따라잡게 돼. 그러고 나서 손오공은 패대기 치는데 군두운이 따라잡히는 장면이 소설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 귀한 장면입니다. 뭐 삼장이 잡히는 건 디폴트고 그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찜기에 넣어서 찜쪄 먹으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털로 가짜 손오공을 만들어가지고 두고는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서 거기 찜기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처에 있는 자기 친한 용왕을 부릅니다. 야 용왕 잠깐 와봐. 냄비 저거 뜨거운 것 같으니까 뜨겁지 않게 차갑게 좀 잘 유지시키고 있어라. 알았니? 하고서 손오공은 밖에서 지켜보다가 명탐정 코난의 마취총처럼 잠벌레가 있나 봐. 잠벌레를 요괴들한테 딱 던져가지고 요괴들을 재우고 그리고 일행을 구출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또 마왕들한테 걸려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 또 손오공만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죠. 근데 내가 손오공이었으면 진짜 현타가 많이 왔을 거야. 이거를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퀘스트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풀르면 잡히고 얘네는 지들이 도망칠 줄 모르나 뭐 이런 게 하루 이틀은 아니긴 하겠지만 얼마나 지치고 기운 빠지고 그러겠어요. 그 외에 그 얼음땡 같은 거 할 때 달리기 빠른 애가 애들이 이렇게 땡땡땡땡 이러면서 하는데 그 저기 막 이렇게 막 몸 둔하고 달리기 잘 못한 저 같은 애들이 막 술래가 조금만 닦으면 얼음 이러면서 땡 얼음 이러면 얼마나 진 빠집니까? 하기 싫고 뭐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행을 한 번 더 잡은 마왕들이 이번에는 손오공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팔계랑 사오정은 각각 다른 기둥에 묶어두고 함장은 첫째 마왕이 붙들고서 있는 거예요. 손오공한테 안 뺏기려고. 그때 셋째 마왕이 꾀를 내가지고 삼장을 어디 괴짝에다가 넣어두자. 그리고서 삼장이 잡아먹혔다는 소문을 낸 다음에 삼장 일행이 포기하고 돌아가면은 그때 꺼내서 먹방을 찍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랑 둘째 마왕이 진짜 좋은 생각. 너 진짜 똑똑하다 하면서 사타국에다 소문을 쫙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손오공 뭐 하고 있었냐? 가까스로 도망친 다음에 손오공이 어디서 쉬고 있었냐? 아니죠. 손오공은 사타동 가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잔존 요괴들을 싹 쓸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타국으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려고 힘 한번 내보자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소문을 듣고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타국 궁전에 가서 거기 묶여있는 팔계랑 오정이한테 야 저거 사실이야? 물어보니까 걔네 둘도 똑같은 얘기. 근데 진짠가 봐요 형. 이때 손오공이 진짜 여기서 상심, 절망, 현타, 번아웃 뭐 이런 거 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다 부처 때문인 거죠. 거기 멀쩡히 있었던 삼장한테 꼬셔가지고 야 네가 불경 가져와서 네가 부처 대라 라고 안 했으면 삼장도 안 죽었을 거고 나머지 애들도 이 개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퀘스트 포기하겠다 하고서 부처한테 갑니다. 따져 물었더니 부처가 친절한 콜센터 직원분들처럼 일단 공감을 해줍니다. 콜센터 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시죠. 오공아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첫째 마왕은 사실은 오대산 문수보살, 둘째 마왕은 아미산 보현보살이 주인이기 때문에 얘네 둘 데리고 가면 해결될 거고 셋째는 조금 복잡한데 이건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해결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셋째 마왕은 태초의 신수 봉황 그리고 기린, 저기 동물원에 있는 기린 아니고 기린 사이에서 태어난 공작과 붕새 남매 중에 붕새였던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부모님하고 다르게 성질이 진짜 못돼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먹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복잡한데 공작은 부처한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붕새는 급도 높고 부처랑 약간 친척 같은 그런 사이라는 설정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셋이 출동을 하죠. 첫째 둘째 마왕은 반항을 조금 하다가 고살님들 오셔가지고 앉아 손 기다려 이렇게 하다가 사자랑 코끼리로 변신해가지고 주인 태우고 돌아가고 셋째 마왕은 원래 주인이 없기도 했고 자꾸 반항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왜 너네 따라가야 되냐, 내가 왜 불교에 귀의를 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반항하니까 손오공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스승님도 잡아먹었잖아. 그리고 쳐 죽이려고 여의봉 두고서 꽉 쥐고 있는데 부처가 잠깐 기다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반 협박을 해서 불교에 귀의를 시킵니다. 이 붕새가 거기 불교 가면 고기도 못 먹고 맨날 채소만 먹어야 되잖아요. 자꾸 반찬 투정하니까 부처가 야 너 언제까지 요괴로 살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붕새가 그런데 먹는 거 자꾸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제삿밥 제일 먼저 먹게 해주면 되잖아, 건강하게 먹어야지. 지금 뭐 혈당 관리랑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붕새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공한테 야 삼장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오공이 너무 기뻐서 나머지 멤버들을 다 구하면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게임으로 나오면 지금처럼 나와도 재밌을 것 같고, 요괴들이 많으니까 진삼국 무쌍처럼 나와도 재밌을 것 같고, 잠입 액션, 어쌔신 크리드 같은, 이게 게임이랑 연결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플레이할 장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기대도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게임으로 뭔가를 엮어보려고 하지만 사실 게임 핑계로 서유기 얘기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응원과 지지 이런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